안녕하세요, K씨. 저희 오늘 이제 상담 끝나고 우리 K씨한테 전달드리면 조금 더 좋을 구체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오늘 영상 내용 쭉 들어보시고 어떠셨는지 다음 주 상담에서 저하고 같이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K씨가 사실 어린 시절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늘 성실하고 그리고 책임감이 높다는 것은 서로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K씨의 부모님들이 워낙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시다 보니까 우리 K씨에 대한 기대 또한 높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K씨가 그 부담감이 참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K씨는 이 부담감 속에서도 성적이 늘 중상위권을 유지하느라 노력하셨고 결국에 최근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도 취직을 하셨죠. 겉으로는 무던해 보이는 이 과정들이 사실 저는 결코 우리 K씨 입장에서는 가볍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상 속에서 혹시 상사가 나를 보면서 얼굴을 찌푸리지 않을까? 내가 같이 있는 동료나 어떤 동기들이 나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을까? 나를 나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쳐 지나가시잖아요. 이런 내면의 어떤 긴장과 압박들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 안에서는 긴장하고 그리고 초조하고 그리고 다급함을 느끼게 촉진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불안정한 마음들은 일상에서 실수를 하게 만들거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K씨는 잦은 실수와 그리고 깜빡깜빡하는 어떤 기억력의 문제, 이 외에도 뭔가 내 스스로가 순간적으로 툭 나오게 되는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가 성인 ADHD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 K씨는 지금 드시고 있는 ADHD 약을 꾸준히 또 장기간 계속 복용하다 보면 이런 증상들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달드릴 정보가 있는데요. 성인 ADHD는 최소 12살 이전부터 주의 집중과 계획, 조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꾸준히 이어져 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다가 연필을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린 연필이 떼구르르 굴러가면 그 연필을 주우려고 가다가 내가 하고 있던 숙제를 잊어버린다든지, 일상에서 빈번하게 그리고 자주 반복적으로 물건을 잃어버린다든지, 하고자 하는 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특성들이 반복되어 왔어야 합니다. 아니면 일상에서 내가 규칙을 지키거나 규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그런 피드백을 주변으로부터 자주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의욕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뇌 실행 기능의 어떤 패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K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빈번한 실수나 주의 집중력의 어려움은 성인 ADHD라기보다는 아주 오래된 불안감과 이와 동반한 우울감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 불안과 우울과 같은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집중력의 저하는 성인 ADHD와는 좀 달라요. 마음속에 우리가 걱정과 불안이 그득하면 우리 뇌는 그 걱정과 불안부터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컴퓨터로 치자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것을 처리하느라고 이 컴퓨터 자체의 성능이 좀 느려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소에는 가능했던 일도 긴장되고 불안하면 잘 안 되고 삐걱거리는 것처럼 우울 또한 깊어지면은 그것을 해결할 만한 어떤 힘이 없다고 느껴지고 내 어떤 심리적인 체력 또한 고갈되기 때문에 늘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차이점은 성인 ADHD는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나타나고요. 어떤 불안, 그리고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는 내 기분 상태에 따라서 변동의 폭이 클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K씨는 성인 ADHD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드시고 있는 약물이 생각보다 좀 꾸준히 잘 드시고 계시는데도 그래도 효과가 그래서 없는 것 같고요. 성인 ADHD보다는 K씨의 오래된 불안과 또 우울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집중력 저하를 개선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K씨가 보이는 어떤 불안과 우울에 대한 어떤 증상이 발현되는 데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수행이나 결과에 대한 기준이 높은 환경 속에서 자라왔었고요. 또 그 속에서 K씨는 더 잘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한테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상사가 조금이라도 인상을 찌푸리면 아, 이제 나는 미움받겠구나 라는 생각으로까지 또 이어지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런 특성들은 늘 관계에서도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긴장과 불안을 관리하는 데 다 쓰여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서 일상에서 하는 가끔의 실수들이나 주의 집중력이 좀 불안정하게 되니까 남들, 특히 부모님들한테 많이 혼났던 경험이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이미지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나에 대한 어떤 낮은 신뢰와 나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는 조금이라도 뭘 할라 치면 분명히 나는 실패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게 하면서 우울감으로 이어지기 쉬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K씨가 겪는 이런 우울이라든지 깊은 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뇌의 문제라기보다는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길 위에 올라섰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K씨에게 중요해 보이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조망을 좀 넓히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방법은 첫 번째로 외부적인 압력이나 자극에 대해서 내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룰지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 좀 이야기 나눴던 부분 중에 상사분께서 누구누구씨 이거 좀 멀었어? 라고 하시는 말이 우리 K씨한테는 네가 참 부족하고 모자라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셨잖아요. 하지만 결국엔 그 사안이 중요한 자료였고 기한이 좀 촉박한 어떤 서류였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일상적인 자극을 나에 대한 부족함이라고 연결지었던 경험과 두려움을 다양한 여러 갈래의 조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K씨가 일상에서 이 불안이나 어떤 두려움 이외에 느끼는 숨이 답답해지는 어떤 이런 증상들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방법들은 증상 자체를 소거한다기보다는 내가 느끼는 감각들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하면 좀 호흡법도 같이 연습은 해볼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나에 대한 조망 또한 넓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K씨가 스스로한테 느끼는 그 예민함이랄까 할까요? 물론 일상에서의 어떤 사소한 자극에도 내가 자꾸 반응하게 되니까 불편할 수는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민감함은 일상에서 타인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좋은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K씨가 스스로가 성인 ADHD다 라고 자처할 만큼 일상에서 불편감이 큼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이라든지 그다음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한 관계에서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여태껏 올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좀 용기를 내봐야 되는 부분들은 상담에서 좀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이렇게 K씨 스스로가 느끼는 이런 압박들은 정말로 내가 잘 해내고 싶다라는 나의 진정한 욕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본연에 가지고 있는 건강한 욕구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 주는 것이 그동안 K씨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던 나의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K씨가 느끼고 있는 불안과 어떤 우울과 같은 증상은 너는 나약하고 부족하다 라는 사인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나를 좀 더 안정시키고 또 안전하게 돌보아야 한다라는 사인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시간에 뵙겠습니다.